예, 오늘 변상욱 대기자가 함께하세요. 오늘 제가 예고 드렸었죠. 변상욱 대기자가 대구쇼 함께하십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선배님? 시작해도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요.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돼요. 자, 대구쇼 20회 김현정의 뉴스쇼 별책 브록입니다. 출발합니다. 여기는 박선영 PD 첫 공식 출연이라고 돼 있는데 선배님 잠깐 좀 진정하시고 지금 유튜브를 안 해보셨던가요? 글쎄요. 저는 뭐 공식 스테이지 외에는 잘 안 서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지금 약간 흥분 상태로 오늘 들어오셔서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방송 흐름에 약간 지장을 주시더라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오늘 댓글쇼 아유, 변상욱 대기자 환영해 주시면 쫄병 됩니다. 권영철 대기자는 어디 가고 나를 좀 전에 있던데. 많은 분들이 수영심님 막 짝짝짝 하시고 예 양성모님도 고맙습니다. 항행복님 댓글쇼 정말 리얼하군요 그러셨는데 예 저희 준비 과정부터 그냥 다 보여드려요. 그냥 뭐 날것으로 다 나갑니다. 유라이님도 환영의 문자 주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늘 3,500여 명이 지금 함께 하고 계셔요. 와. 동접자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는데요. 네, 인사부터 나누죠. 우선 대기자 변상욱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회사의 공식 인사 발령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붙이긴 하지만 이제 그냥 기자라고 좀 편하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아 진짜 진짜 붙이면 좀 불편해요. 부담스러우세요? 그럼요. 근데 권영철 선배는 이제 선임 기자 하시다가 대기자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선임 기자라고 부르면 약간 싫어하시던데요. 그래요? 대기자를 그러니까 꼭 붙여달라고. 선임 기자 시절에 대기자 선배를 보면 빨리 올라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방송 총괄직을 하다가 대기자로 이제 옆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방송 본부장을 하다가. 있으나 마나 뭐 그냥 별로 감흥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길게 붙이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대답해야 되고 해서 번거로워요. 그냥 기자는 다 기자죠. 야, 쿨하게 예. 변상욱 기자, 변 기자 이렇게 변 불러. 기자, 변 기자. 근데 제가요.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매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10년을 했잖아요. 변상태 기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상태 기자인 줄. 그분 성함은 변상태입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변상욱 대기자. 그리고 이제는 아실 법도 한데 아직도 대기자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대기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기자들을 지휘하다가 그게 다 끝나버렸는데 예. 다시 현장 기자로 뛰러 내려가니까 회사에서 예우상 붙이는 거긴 한데 요즘 예전에는 정말 훌륭한 선배들을 대기자라고 부르신 시절이 있었고요. 예, 그때는 예. 뭐 홍탁 대기자부터 시작해서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 등등. 예. 근데 지금 시절은 그냥 마구 붙이게 돼 있는 시절이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유 자꾸만 축소하세요 겸손하게. 아니, 짱미호님이 뭘 대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뭘 대기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헬스클럽에 딱 갔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 다 써 있잖아요. 예. 대기자가 계실 경우에는 런닝머신은 20분으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기는요 웨이팅 뭐 기다리다 대기가 아니고 큰 대자 대기자입니다. 그게 짱미호님. 이제 일본식 잔재입니다. 예. 예를 들면 지역을 총괄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통령이라고 불렀거든요. 한자 말로. 예, 근데 예. 통령을 이제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는데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 어허. 그다음에 이제 법관도 대법관.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이거는 예.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예. 리딩, 수석이라든가 리드한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일 것 같은데 예, 뭐. 한 분이 더 질문 주셨어요. 변상욱 또 대기자 기자 생활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35년 3개월이요. 와 세상에 뭐. 세상에. 그것도 잠깐이에요. 생각해 보면. 일단 여기까지 네. 인사하고 지금 질문거리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보내주세요. 질문 보내주시고 일단 우리 이대호 PD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호 PD.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PD라고 불리는 민경남 그냥 PD입니다. 대 PD 아니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35년 이대호예요. 이대호예요. 아니 야구 선수 이대호 닮았다고 아, 우리 댓글쇼 시청자들이 그렇게 지어주신 됐습니다, 거예요. 선배님. 네, 이대호. 이대호 선수에 얽힌 예.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요? 부산시장하고 이대호 선수하고 다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예. 어.
나하고 부산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한 명도 오질 않는데 옆자리에 있는 이대호 선수한테 뭐 아이 어른 뭐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엄청난 인파들이 그렇겠죠. 부러우셨군요. 야, 부러우셨군요. 부산에서는 그래요. 아, 부산 서울에서는 다릅니까? 서울에서도 그럴걸요? 서울에서는 별로 잘 아니 몰라요. 서울에서도 뭐 여기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네. 뭐 기자 이런 사람들 뭐 있는 것보다 축구 선수, 야구 아니, 선수 근데 여러분 정치인은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악수하려는 게 네. 목표 아니에요. 모임에 가면 그렇죠. 아무도 오질 않아요. 아무도 오질 하다못해 그 외국인 감독 누구였죠? 네. 이대호 선수 있을 때 로이스터. 루이스. 로이스터. 뭐 잠깐 네. 로이스터. 외국인 감독하고 이대호 선수만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저 이대호 선수하고 악수 한번 하시죠.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들어올 때부터 대기자님으로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변 선배님을. 그렇죠. 근데 35년이나 계셨다는 거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기 좀 그렇지만 제가 35살입니다. 아, 와 그러면 네. 우리 경남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기자 기자하고 생활을 있었나요? 하신. 와. 저도 그렇게 적지는 않은 나이인데 세상- 아니다. 제 일생보다 많이 기자 지금 생활하신 만 거예요. 35이 아니라 그냥 35이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자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명의 진행 속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 32살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예, 그 시절에는 아. 대학 졸업한 사람 숫자도 적은 거고 아하, 조직도 그렇게 작아서 예, 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참. 그럼 우리 경남 PD는 지금 이대호 선수는? 이대호 선수는 PD 된 지 얼마 됐어요? 전 이제 만 3년 돼갑니다. 3년 네. 병아리거든요. 이제 우리 거의 막내급. 이따가 조금 더 막내가 들어올 건데 예. 그 바로 위 막내니까. 와, 알겠습니다. 참 격세지감 느껴지시고 여러 가지 생각 교차하시죠. 이런 어린 후배들 보면 아무튼 뭐 예. 눈물이 촉촉해지시는 우리 아니, 변상욱 아니. 선배님.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 뭐 댓글 뭐. 예,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댓글쇼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접자가 더 그러니까요. 더 많아졌으면 3,600명 돌파했습니다. 우리 변상욱 대기자의 인기를 실감하는 오늘인데 와. 아침 이 시간에 와, 감사합니다. 손지현님 감사드리고 박성환님 감사합니다. 황희시대님 감사하고요. 정진희님도 고맙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오늘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천천히 좀 풀어가 보죠. 우선 이게 댓글쇼라는 거 알고 오셨죠? 댓글 가지고 얘기하는 두 뉴스쇼 번째 댓글 시간인 것 가지고. 같습니다. 저는. 지난 19회 때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야기로만 풀어갔는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야기 속에 쏙 빠져서 끝까지 한 분도 안 나가실 정도로 재밌었는데 19회 후기 어떤 거 올라왔어요, 이대호 PD? 네네. 저는 이게 19회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뭡니까? 오대방님, 예. 네, 오늘도 몰래 키득대며 웃다가 음. 버럭 화내다가 그랬네요. 그러니까 어제 딱 그 방송 흐름이 그랬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처음에는 좀 이제 재밌게 그냥 이야기를 풀다가 예. 아마 조두순에서 조두순 이야기에서. 엄청들 화나셨죠. 엄청들 이분 화나셨죠. 본명 아니신 거죠? 오대방님. 아닌 분들이 대부분 예, 예. 본명 아니에요. 여기 쓰시는 놀래라. 양배추님 뭐 이런 분들 다 본명 아니에요. 그런 분 계셨고 네네. 아리엘 이님 네, 들어볼까요? 매번 아침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챙겨 듣고 이동 중에 팟캐스트로 그날 예. 뉴스쇼를 들어왔는데 클립이 11시에 올라가니까. 댓글쇼를 시작한 이후로는 별책부록인 댓글쇼를 더 듣게 되네요. 본말 전도 아닐까요? 댓글쇼는 사랑이라고. 네. 아리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접자 3,700여 명 외에도 11시에 이 클립 올라가면 또 그걸로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밑에 후기 달아주시면 여러분 저희가 또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레미제라블님은 또 뭐라고 쓰신 거예요? 레미제라블님 뒤에 있네요. 네네. 저도 이건 좀 재미있어서 좀 뽑아봤는데요. 예. 레미제라블님, 김현정 PD 같은 분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였구나. 엄청 네. 시끄러워지겠네요. 러브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러브콜이 있습니까? 있어요? 와 이제 우리 이대호 PD가 어우. 질문도 하네 선배한테. 이야 아니, 그래야 다음 방송 좀 뭐- 늘었다. 뭐 이대호의 뉴스쇼 같은 거 이제 오, 심지어 2대 호로요. 이야 김앤커가 뭐 60 아, 넘으면 하겠어 설마? 차마 이대호의 뉴스쇼 예, 괜찮다. 괜찮죠. 괜찮다. 진짜 이대호 선수를 불러다가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듣지 않을까 부산 분들이. 어,
이데오란 브랜드 우유도 있어. 이데오 우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요? 진짜요? 우유 브랜드가 부산에 남아 있었을 야, 것 같은데. 예. 그렇구나. 이대호의 뉴스쇼 괜찮고 질문 잘 던졌고 러브콜 안 받습니다. 안 받- 예, 아. 러브콜 없고요. 오는데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안 오더라는 뜻이에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오고 저는 정말 방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음. 네, 네네. 저는 그냥 방송이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뭐 음악 방송이 됐던 시사 방송이 됐던 방송 진행뿐 아니라 연출하는 저는 음악 프로 밖에서 연출할 때도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밖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문자 받으면서 거기서 선곡해서 음악을 틀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내가 고른 음악, 제가 고른 음악에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고 이게 전 너무 행복한 사람이어서 그냥 천상 PD입니다. 예. 하지만 그 와중에 케빈 유님이 현정님을 국회로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여러분 왜 그러세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레미제라블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되신 오대방님, 아리엘님, 레미제라블님 다 커피 쿠폰 드릴 거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로 아이디랑 번호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클립 올라가면 이렇게 후기 오늘 거에도 달아주시면 제가 커피 챙겨드리겠습니다. 거기 경쟁률이 훨씬 낮죠. 오늘 채팅창 경쟁률보다. 네네. 예. 아, 이거 또 그런 전략 전술까지 다 댓글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후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11시 이후에. 아, 네네. 고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가 오랜만에 댓글쇼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데 네. 저는요 변상욱 대기자 행간이 더 좋아요, 기자 수첩이 더 좋으세요?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아직은 기자 수첩에 적응돼 있는 몸이 행간으로 건너오질 못해서 행간이 좀 불편해요. 아, 예, 너무 예. 행간 짧으니까. 맥락도 더 살펴봐야 되고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예. 행간은 분석이 아니라 빨리 요약해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끝나야 되니까 예. 작업이 아직 서툴러 가지고 아, 네. 아, 그래서 되게 원고 쓴 거에 한 10분의 1 정도 하나요. 아, 세상에. 그렇죠? 준비했던 거를 한 번 다시 수정하고 네, 두 번 수정하고 세 번 수정하고 들어오는 건데 예. 와서도 되게 김앵커가 원고 보시면 알겠지만 한 네. 우리가 3분의 2 정도 맞아요. 하다 끝나죠. 시간이 예. 항상 그 굉장히 힘드실 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왜 나한테 5분밖에 안 줘 힘들 때는 어. 완두콩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럴 때 난 어떻게 위로받아야 되니? 완두콩 선생하고 저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쪽 제작팀하고. 펑크나면 제가 무조건 메꿔주는 걸로. 왜냐하면 집이 KBS 옆이어갖고 저도 그냥 펑크나면 전화 걸면 제가 가서 메꿔주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 펑크 나면은 그쪽에 완두콩 선생이 오는 제가 걸로. 어제 휴가 가면 완두콩 선생을 다시 불러가지고 행간을 시켜버리는 걸로. 하여튼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변상욱 대 기자는 35년 된 기자시고 사실 이 짧은 행간을 매일매일 부탁드린다는 게 굉장히 저희로서도 해주실까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다른 거 아니고 김현정의 뉴스쇼면은 내가 하겠다. 가야지.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만 좀 감동이었습니다, 선배님. 아무튼 그냥 마이크 앞에 서고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KBS에서 섭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꼭 잠깐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부탁드린다 해서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회사 가기 싫어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예. TV? 파일럿이라 몇 회하고 끝나긴 했어요. TV 프로그램. 예, KBS 2 예. 회사 가기 싫어라는 프로그램이래요. 예. 저 회사 가는 거 좋아요. 그랬더니 그 후배 PD가 선배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데 아니 회사 가는 걸 너무 즐기고 지금 막 즐거운 사람한테 회사 가기 싫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고 결국 출연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회사 가기 너무 좋으신 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 이렇게 후배들의 근무표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고 콩닥콩닥 뛰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근무표를 보는데 왜 뛰세요? 이름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 누구는 또 뭘 오늘 하겠군, 누구는 또 어떻게 하겠군 하면 괜히 막 설레고 만날 생각하고 그러면 시킬 생각하면 아니고 시킬 생각하면 이런 분입니다. 예, 변상욱 대기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제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쿨하세요. 마인드가 너무 젊으세요. 영하세요. 그래서 이 3년밖에 안 된 병아리 PD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네. 30년 된 PD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기자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아나운서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이 참
그래도 좋아요. 중2는 정말 힘듭니다. 중이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 예. 중2는 진짜 힘들긴 힘듭니다. 인정. 예. 인정? 저도 인정. 예. 아, 서찬호님, 저는 영화 팟캐스트 할 때 잘 들으셨다고 하셨고, 음. 박정민님, 회사 사랑, 후배 사랑 대단하시네요. 박윤술님도 회사 가기 좋으시다고. 박윤술님 진심이십니까? 와,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신가요? 이분은 사장님. 아, 저 하나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아까 기자 수첩을 워낙 오래 하셔서 행간으로 넘어오는데 적응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기자 수첩은 그럼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몇 년 하셨죠? 진짜? 사실 기자 수첩이라는 것이 중간중간에 포맷이 변했는데 예. 기자 수첩을 참여한 거는 그러니까 30년쯤 된 거죠. 아, 어. 뉴스쇼 전에도 기자 수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빼앗겼다가 예.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예, 예. 뉴스를 되찾고 나서 예. 한 1년쯤 뒤니까 음. 아마 한 89년쯤이나 기자 수첩이 부활돼서 시작이 됐는데 기자들이 취재 뒷얘기를 예, 하는 기자 수첩. 그러니까 각자 들어가서 자기가 해온 얘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예, 작업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한 30년 한 건데 한 13년 전부터 이제 제가 혼자 도맡아서 해라. 여러 명 걸 막 모으다 보니까 좀 깊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예. 그냥 혼자 돈 맡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아, 제가 그래서 혼자 맡기 오래되셨군요. 시작한 게 한 13년 반쯤 와. 된 것 그리고 같아요. 뉴스쇼에서는 처음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10년 되신 그렇죠. 거예요. 10년 꼬박 되신 같이 거고. 했고 그 전에 기자 수첩을 혼자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예. 정말 오래되신 분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보통 분이 한 아니십니다. 13, 14년. 이거 말고도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아유, 댓글쇼에 뭘. 우리 이렇게 자주 모셔서 그 이야기들 조금씩 이야기 할아버지세요. 이야기 보따리 할아버지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지 쪽에 그거 하나 풀어가는 재미로 댓글쇼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 이대호 선수의 야구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 아니 우리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이대호 PD 네네. 야구 좀 해요? 야구해요? 야구는 뭐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뭐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애들끼리 하는 뭐 그런 건 정도 해봤고 예. 지금도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예. 그 배팅볼은 뭐 나쁘지 않게 치는 편인데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실제 내가 더 이대호 많이 선수. 했구나. 어, 전 초등학교 때 야구 선수 잠깐 했어요. 아, 후보긴 했지만 맨날. 세상에 야구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려고 제 얘기를 꺼내신 것 같습니다. 아우 자기 자랑하시려고 우리 아, 그리고- 변 선배님. 야. 그래 아무튼 자. 자 댓글쇼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에 달린 오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뭐가 제일 들어왔어요. 많았어요? 오늘 제일 많이 들어온 거는 그 다골고루 많이 들어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양측의 입장을 다 들었거든요. 요때 한번 문자통이 터져나갈 뻔했고 그 다음에 위탁모 사설 아, 위탁모 네네네. 그 아유. 흔히 괴물 위탁모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는데 그 이야기 할 때 또 한번 문자통이 터져 나갈 뻔했습니다. 우선 괴물 위탁모 사건부터 저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괴물 위탁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설 위탁모인 거죠. 헷갈리지 네네. 말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그 입양 가기 전에 아이를 잠깐 맡아 키우는 그 위탁모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관계 당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내주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우리 집으로 와서 잠깐 봐주세요 하는 베이비시터도 있지만 아예 그 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저 경남 PD, 네, 이대호 PD, 네네. 요 사건 네. 오늘 우리가 인터뷰는 검사하고만 했지만 음. 이 사건 취재를 여러 사람하고 한 담당 PD가 누구죠? 박선형 PD입니다. 박선형 막내. PD. 네네. 그 우리 빵 갖다 줬던 PD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 선영 네네. PD. 사실 중요한 일을 아주 빵 많이 하고 셔틀도 화면에 있는데요. 나왔었어요? 빵 가지고 오는 일은요, 여러분 중요한 배식 담당인 거예요. 네, 신성한 그게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면 있죠. 일을 못 하니까. 근데 네. 그것만 하는 PD가 아니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요. 분인데 요거 혹시 취재 뒷얘기를 조금 제가 아까 해줄 수 있니라고 얘기하고 생방 들어왔는데 네. 들어오겠대요? 네네 들어온다고 들어오겠어요? 했어요. 네네 불러볼까요? 뭐. 잠깐 그러면은 네. 나가서 불러야 돼요. 어떻게 전화할 거예요? 나가서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편하게. 할까요? 네, 네, 댓글쇼니까. 그럼 뭐 올 때 기다려 딴 거부터 해야 되나요? 지금 청취자들이 기다려볼까요? 박정민님 빵 PD 뭐 벌써 빵 PD로 다 예, 기억을 하시죠. 되게 막내 PD들이 영경님 식사 빵 PD. 주문과 먹을거리 배달을 맡기 때문에 예. 맛집 파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뛰어나가서 이제 오토바이 배달로부터 바다가 꼭 뛰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느 회사나 그렇습니다. 막내 PD가 맡게 돼 있어서 들어왔어요 벌써? 어서 오세요 박선영 PD.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유 우리 이쁜 박선영 PD. 지난번에 잠깐 이제 우리의 그 배식을 담당하느냐고 이쪽으로 갖다 줬는데 잠깐의 등장이었는데 굉장히 강렬해서 많은 분들이 잠깐만. 요거를 선영이 눈송이를 좀 잡아보렴. 입 가까이 대고. 워낙 강렬해가지고 선영 PD를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기다리셨어요. 일단 저쪽 보면서 인사 한번. 예. 저 정면 카메라. 네, 지난번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가 저만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지금 몇 년 차? 네, 저 연차 아직 되지도 않아서 아, 그래요? 2월에 네. 입사했습니다. 야 2월에 입사. 제가 네. 김현정 앵커의 지금 박선영 PD 연차 때의 모습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셨어요? 땡겨지라. 안돼. 아니, 왜 그러세요? 자 무슨 보이죠? 사진인지 확인하고요. 아, 뭐가 좀- 괜찮으신데요? 이게 언제적 사진 선배? 내가 그렇지 않아. 잘 본인이 알지. 이걸 어디서 이런 사진을 공개하셔도 공개 뭐 아니 한번 상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땡겨줘요. 한번 네네네. 이렇게 벌써 들고 잡아요. 있을게요. 네, 들고 있을게요. 한번 땡겨 보세요. 세상에 이런 저는 지금 이게 언제적일까? 20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20대에 저희가 아. MT를 제 생각에는 저 뒷면 지금 배경을 보니까 무슨 전주 갔을 때인 것 같아요. 한옥으로 돼 있는 식당 같으죠. 밑에 젓가락이 우리가 깔려 있고. 세미나를 아. 전주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편성국 전체가. 그런데 그때 전주 한옥마을에서 점심 식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채 비빔밥 먹는 것 같아요. 고기 앞에 젓가락. 아마 그게. 예, 그런 것 같네요. 아. 그때 사진.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싸이월드에서 예. 배달이 온 거예요. 밤에 몇 년 전 그때라고? 오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세상에. 거기에 세상에. 김혜코 사진이 갑자기 들어가서 젊었다 젊었어 막 문자가 젊었네요. 야, 웃긴다. 풋풋한 시절이네요. 맞아요. 세상에. 자, 그때인 그랬고. 거야 말하자면 네. 우리 박선영 PD가 이제 회사 막 입사해서 네. 이제 네. 처음 MT 간. 네, 예. 맞아요. 우리 막내입니다. 뉴스쇼 막내이자 네. 편성국의 막내 박선영 PD가 네. 그래서 인사는 여기까지 화기애애하겠는데 어제 취재한 사건은 굉장히 무거운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괴물 위탁모 사건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내용들을 좀 취재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섭외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검사님은 아니셨고 그 처음 신고했던 의료진을 섭외하고 싶었어요. 이 아이 지금 네네. 위탁모한테 죽임을 당한 그 A군이라고 하죠. 15개월 A군을 병원에서 처음 발견하고 사실 위탁모가 엄마라고 속였어요. 그럼 그냥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었을 네네, 텐데 네. 그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그 의사. 네네, 그 의사를 제일 먼저 찾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아동학대라는 게 그 보호자를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신고하기까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경위로 신고를 하게 됐고, 또 그 위탁모를 또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그래서 네, 뭔가 더 얘기가 들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의료진을 수소문을 했는데, 이제 기사 속에 그리고 저희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대 목동병원에 그 당시 아이가 실려왔을 때 제일 먼저 본 의사가 이제 신고를 했다고 그 하더라고요. 의사분 굉장히 훌륭한데 실명은 말하는 거 예, 본인이 본인이 꺼려해서 저희가 별로 실명 얘기는 안 원하지 할게요. 않고요. 근데 병원 이름은 뭐 얘기해도 되죠? 네네, 이제 맞아요. 목동병원이에요.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하셨고 그 위탁모가 돌아가고 나서 뭔가 이상하게 여기고 그 하루 만에 뭐 망설임 없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애초에 처음에 그 위탁모를 의심하진 않으셨대요. 그냥 왜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 아이가 처음에 실려왔을 때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동학대 아이 모습과는 좀 다른 게 예.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온몸에 멍이 있거나 그렇지. 어디 팔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렇죠. 이런 뭔가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었대요.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외상은, 육안으로 봤을 육안으로는. 때는, 네네, 어. 육안으로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검사를 하고 나서 뭐 뇌 CT를 보고 예, 예. 뭔가를 보는데 이 아이는 뭐 사고로 이렇게 됐든 뭐 학대로 인해서 폭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 됐든 예. 너무 상황이 심각한데 그거를 그냥 방치를 했던 그 방임학대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뇌 사진을 네네. 찍어보니까 이미 뇌의 80%가 파괴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네네네. 여러분 뇌가 이제 파괴된다는 거는 그 뇌출혈이 있다는 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어렵고 제가 그 검사님하고 또 총화를 인터뷰 끝나고 조금 해봤어요. 인터뷰 전이구나. 인터뷰 전에도 해보니까 그분 말씀이 아이들이 열성 경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경련 이렇게 몸 막 눈 뒤집어지고 이런 경련. 이런 경련을 했을 때 호흡 곤란이 오고 산소가 잠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빨리 119에 신고해서 애를 데려가고 뭐 이런 응급 조치를 해야 네, 되는데 네. 아이들을
너무 많이 경련 상태에서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음. 그 과정에서 뇌가 파괴가 된 그렇죠. 근데도 병원에 안 데려간 그러니까 경련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냥 지속이 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보였다. 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한테도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임학대로 처음에는 신고를 했고 예. 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엄마라면 예, 예.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되게 잘 진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이 엄마라고 알 수 있게끔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애가 뭐 애가 증상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 얘기가 없고 그냥 뭐 애가 장염인데 아빠가 없어서 너가 나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들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진술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아이 상태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검사님께서도 그 CCTV를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예, 예. 너무너무 침착했다. 응급실에 택시 타고 왔대요. 네. 근데 뭐 택시를 그래 119 안 부르고 뭐 올 수도 있지. 그러면은 막 허겁지겁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게 보통 그쵸. 아닙니까? 아이가 15개월짜리 그렇죠. 아닌데 네네. 너무나도 침착하게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아이 태어난- 상태에 비해서 그렇죠. 아이 상태에 비해서 너무 침착하고 멀쩡하고 그런 게 다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했대요. 이 엄마도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 정도. 네네. 이 엄마도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구나. 그 정도. 네, 교육이 필요하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신고해야겠다 해서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고가 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A 양 외에도 키우는 여러 아이가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전화기를 들여다보니 거기에 아이들한테 물고문을 한. 저는 여기가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물고문을 했대요. 근데 아까 방송 들으니까 동영상을 찍었다고 또 예. 그걸 하면서 찍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물고문을 하는 걸 그러니까 물고문 여기서 물고문이라 하면 욕조 속으로 그 아이들을 음, 코 막고 집어넣은 거예요. 음. 뜨거운 물 속으로. 그거 왜 집어넣냐? 엄마가 보육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사실 좀 제가 볼 땐 좀 방치된 아이들이라고 저는 보여요. 부모가 맞습니다.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고가 아니고 그냥 쭉 맡겨놓고. 맡겨놓고 돈만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형태였대요. 근데 돈을 안 보낸 거지. 몇 개월 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서 돈 안 보내면 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다. 협박용으로 물고문 영상을 찍었답니다. 이게 지금 협박용이었군요. 아유 저런 쯔쯔쯔 하면서 바르게 걷기님 이게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김민영님 지금 그러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 많이 아팠죠 선영 씨. 네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도 네. 환자의 정보라서 네. 깊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예. 그 뇌 CT를 처음 봤을 때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예. 뭔가 조른 듯한 흔적 그리고 예. 얘는 물에 담가기 때문에 이런 손상이 일어났을 거라고 자기가 이 뒤늦게 기사를 보니까 예. 이렇게 학대를 했구나라는 게 짚히더라고 하더라고요. 서초원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듣기가 힘듭니다. 히폴리토님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예. 변상욱 대기자 예. 지금 아이가 손녀 몇 살이죠? 손주가 이제 한 150일. 150일. 외손주가 150일. 그 아이를 보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프시죠. 지금. 예. 한 최근에 한 2주는 제가 보살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부모가 직접 기르지 않는다, 기르지 못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남에게 맡기거나 기관에 맡길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아이 맡긴다는 걸 쉽게 생각하는데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안인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지자체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예. 만약에 가난한 부부가 예. 도저히 맞벌이는 해야 되는데 예. 먹고 살려면 아이를 저희가 기를 수가 없어서 시설에 좀 맡기면 되겠습니까 할 때 부모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아무튼 되게 거절이 되는 거고 보육원 흔히 고아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의 맞벌이 부부인데. 어떤 기관이든지 이럴 경우 받아준다면 갑자기 부모 중에 뭐 누가 아파가지고 사망했다거나 예. 감옥에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 친부모에서 엄청난 학대가 벌어져가지고 그 집에 놔둘 수가 없으면 승인이 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모가 있는데 살아 있는데 둘 다 맡기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면 이제 사설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단기 헬퍼 이렇게 치면은 주르륵 나온대요. 단기 헬퍼. 단기 헬퍼. 근데 이제 단기가 아니라 맡긴 다음에 돈만 보내는 건데 천차만별이에요. 5만 원짜리도 있고요. 하루에 5만 원. 그다음에 월 40만 원,
뭐 3개월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등록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인터넷에 관리 감독이 없어요. 나도 그냥 예. 영업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네네. 막 애를 막 충격적인 건 이 지금 괴물 위탁모 10년 동안 우울증 앓았고요.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경력이 있고요. 결벽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주민들이 신고한 적이 있대요. 아. 너무 애들이 울어서 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보통은 애가 방치되고 이런 집들은 막 더럽고 막 뭐 개밥 같은 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집이 깔끔하니까 의심을 못 하고 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 결벽증까지 있었던 거예요. 참. 아유. 강력한 처벌 바랍니다. 라일락님. 어떤 댓글이 있어 이대호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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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좀 말문이 막혀가지고. 본 방송 댓글 한번 보죠. 네네. 그래. 일단 워킹맘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좀 많이 공감이 가시겠죠. 예, 8737님 예. 워킹맘입니다. 예. 우는 표시하시고 울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예. 19개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는 길인데 아기를 낳고 믿고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소연님도 마찬가지세요. 저도 유치원 종일반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직장맘으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계가 꾸려나기가 어려운 요즘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집값도 예. 너무 예, 비싸고 예, 월세도 많이 내야 되고 맞벌이가 필수고 엄마들이 어차피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뭐 자기 개발이든 뭐든 그런 이유 자기 실현이든 그럴 수 있는데 아이를 맡기는 것 자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사설 위탁모라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예, 예.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격증 있고 관리 감독을 받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네. 물론 대부분은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일이 벌어질 때마다 엄마들은 그리고 아빠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신 감정 운운하면서 심신미약 운운하면서 이 위탁모가 법적으로 빠져나갈까봐 걱정된다는 심수형님의 수형심님의 문자도 있어요. 하여튼 요 댓글 여기까지 소개할 텐데 요 얘기하자면 진짜 1시간도 넘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짤 때 예. 되게 허점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도가 다양한 케이스를 못 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주 노동자 정책을 짤 때도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남자가 노동자가 돼서 오는 걸로 생각하지 여자 노동자가 있으라는 건 법안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거나 이런 예. 것들이죠. 이것도 부모가 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점점 가난한 쪽으로 사람들이 하향 이동하는 예. 상황에서의 예. 문제점은 정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가. 상당히 알겠습니다. 많은 숙제를 예.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선영 PD 할 말 있어요? 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이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맞벌이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소득층 맞벌이들도 있지만 한부모 가정들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원가정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혼모야. 미혼모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친정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혼모여도 그렇고 뭐 이혼한 경우도 그렇고. 근데 아까 검사님도 그러셨는데 친인척이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이제 최종으로 가는 게 사설 위탁모였다는 사설 건 베이비시터 단기 헬퍼.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김정은 기자 들어왔잖아요. 김정은 기자 훅뉴스에서 이거 한번 취재해 보라고 하려고요. 그냥 요 특수 사건 하나로 끝낼 게 아니다 싶고 김정훈 기자한테는 그 역할을 줬고 우리 박선영 PD는 오늘 말 너무 잘했다고. 와 예. 말도 잘하네요 박선영 PD 뭐 이런 지금 문자들이.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계속 마이크 든 손은 조금씩 떨리는데 많이 떨었어요. 네, 날씨도 춥고. 날이 추워서 날이 추워서 오늘 굉장히 대비 좋았고 가끔 댓글쇼에 이렇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거죠. 할 얘기가 있으면 네. 굉장히 우리 선영 씨는 나오겠습니다. 내성적이에요. 네. 굉장히 라디오 PD와 어울리는 라디오 PD 중에 이렇게 또 수줍어하고 내성적인 이런 스타일들이 많은데 우리 선영 씨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세게 굴려야 돼요. 사실 되게 민망해요. 왜냐하면 시피님도 그렇고 현우 선배도 자꾸 나오라고 저희 제작진 전부 나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얘기할 게 없고 다른 선배들이 거의 100배는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여기 나온 게 너무 민망한데 그냥 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 있잖아요. 저를 그냥 예고편으로 생각하시면 김현정 씨도 그러다가 앵커 됐어요.
네. 아, 너무 얘기하는 너무 귀여워. 아유. 우리 박선영 PD 막내 PD. 자. 정확하게 이름은 박선형 PD입니다. 네, 영이 하나 또 있어. 박선영 PD가 네네. 또 따로 있고요. 맞아요. 네네. 박선영 PD 구속하셨고요. 수고하셨고요. 네네. 수고하셨고요. 계속 있을래요? 내려가서 일할래요? 내려와서 일에 보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일단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아래서 예. 또 우리 업무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가지 말라고 또 막 그러시는데 예, 일단은 우리 선영 PD 보내고 다음에 또 꼭 나와요. 오늘 수고했어요. 인사 한번 하시고 손은 들고 아, 가주세요. 네. 예, 예. 귀여워. 일 잘하는 박선영 PD. 다음에 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박선영 PD. 이렇게 좀 우리 제작진들이 두루두루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재밌네요. 예. 박선영 PD 열심히 어제 하루 종일 취재한 내용들 풀고 갔습니다. 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론 댓글들 중에 네. 오늘 또 많이 들어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후 재판하라. 이 주장이 저희가 그냥 별 얘기가 아닌 조그만한 얘기를 데려다가 갖다가 오늘 테이블에 올린 게 아니고요. 한국당의 중진들이 토론회에 다 참석했고 석방,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이 지금 한국당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주제를 테이블에 올린 거예요. 변상욱 대기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변상욱 대기자 의견 전에 청취자 의견부터. 네네. 자 민경현님. 예. 재판에 필요하다면 구속 가능 기간을 늘려야지 재판이 길어지니 석방하라니요. 뭐 이런 거 보내주셨고요. 네. 8161님 재판을 보이콧한다는 거는 재판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 당연히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예. 그러니까 풀어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증거인멸 아까 서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할 리가 없다. 아니 지금 재판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인데 풀어준다고 증거인멸 할 얘기 있냐? 근데 그분은 그게 어떻게 그 증거가 그게 되냐? 증거인멸 할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렇게 같아요.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까? 네. 좀 이런 분노의 댓글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0565님 예. 국민들이 이 추운데 촛불을 들어야만 하나요? 음흠.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런 문자까지 국민을 들어왔습니다. 뭘로 보느냐? 음. 지금 변상욱 대기자가 먼 곳을 바라보면서 끄덕끄덕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걱정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거기 모인 사람들, 정치인들, 모인 사람들 아까 그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세미나를 이제 토론회를 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예, 뭐 그 전에 유기준, 이제 나경원 중요한 모임은 사실 김무성 의원이 소집을 해서 예. 모인 사람들인데 이런, 김무성 의원하면 비박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김무성, 권성동 의원이 갔고 예, 그 예. 친박 쪽에서는 홍문종, 윤상현, 뭐 진골이죠, 진박이라고 예, 흔히 예. 얘기하는 두 사람이 갔고, 그다음에 외박이 또 있어요. 외박은 뭐예요? 친박 뭐 빈박은 아닌데 외곽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협조하던 외박이 또 있는데 이제 외박에서는 역시 우리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선생이 가셨고 예. 그다음에 요새 가짜 뉴스 채널로 각광받고 있는 또 정규제 TV의 정규제 대표도 아마 참석했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친박 대 비박 둘이 싸우는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제일 심각한 골칫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대 비박이 싸우는 게 제일 골치 아픈데 공통점은 박자가 공통점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을 해결하려면 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차피 시작도 여기서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박으로 갈라진 거고 박으로 네. 다른 정당 나간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 박을 놓고 공동의 의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 감옥에 가 있는데 뭐 어쩌란 말이야. 꺼내잔 얘기를 그럼 하지. 야, 저 여기서 힌트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박근혜 무죄, 박근혜 억울 이게 아니라 네, 전혀 아니에요. 재판을 하는데 불구속 재판을 해주세요. 요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본질적인 얘기는 안 건드리고 재판의 방법에 대한 얘기만 건드렸네라고 했는데 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이제 구호를 내걸면 친박도 반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아니, 날 추운데 그러네요. 나이도 꽤 있는 양반이 거기서 고생하는데 꺼내자 그래야지 장인의 수장인데. 예. 그럼 또 비박 비박. 쪽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미 배신하고 떠났어 한 번. 그러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선거 있고 다음 내년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비박 후보로 나가려니까
이거 뭐 과거의 배신의 경력 때문에 좀 네, 애매해. 그러니까 네. 이걸 살짝 지우거나 희석시키려면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깃발을 들고 몸부림쳤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죄라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재판은 불구속 정도 재판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결국 거군요. 박근혜 전 절충점. 대통령이 성공해서 일찌감치 좀 풀려난다라고 하면은 석방돼 나올 때 환영식 한번 거세게 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환영식은 감옥 앞에서 했으니까 예. 이제는 시청 앞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또 한번 인사하셔야죠. 하면 그때 또 태극기 부대도 다 모일 거고 이렇게 세몰이. 해서 보수 대단결의 기반을 아. 여기서 불씨를 당기는 거죠. 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서 예. 자유한국당이 하나가 되고 예. 석방이 된 다음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전체 범여권의 예. 범보수권의 아. 대동단결. 그래서 그걸 반문재인 연대로 가져가면 이제 내후년 총선에 아. 대책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특검팀 출신의 변호사가 이거는 정치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아까 그 법적으로는 얘기하시더라. 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석방이 돼야 그 다음에 뭐 모여서 환영 인사를 그럴 텐데 법적으로는 석방의 근거가 전혀 전혀. 없대요. 근데 문제는 조금 걸림돌이 남아 있는 게 진박의 서청원 의원이 지금으로선 좌장인데 예. 당연히 동의해 줄 줄로 기대를 했으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의를 해주면 비박으로서 당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결국 기회를 주는 거고 명분을 주는 거네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게 반영이 될 거거든.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꺼내 옵시다라고 했는데 서청원 의원이 쓸데없는 소리도 하지 마라고 서청원 의원 친박 좌장이 예, 친박 좌장이 오히려 딱 잘라버리는 거죠. 하하 이게 이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정치가 대호 씨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김현정 앵커가 좀 더 잘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상황이에요. 친박은 네. 이 결의안을 반대하고 예. 비박이 결의안을 그러니까 불구속 결의안을 이제 하자고 하는 상황. 그러네요. 근데 결국에는 희한한 이제 상황이네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친박 아, 쪽에서 예. 그 먼저 사과를 하라. 예.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 사과를 하라.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길은 범보수의 단결로 반문재인 빅텐트를 만드는 거에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건데 단일 대오.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계속 뭐 합당 얘기 뭐 통합 얘기도 꺼내고 다른 예. 야당들을 건드려 보기도 하는 거고 예. 이런저런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정치적이라고 한 게 무슨 정치적인 건지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근데 법적으로 석방의 방법은 없답니다. 특별 사면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하지만 지금 어떻게 다 알아요. 재판 중에 무슨 특별 사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셨죠? 정미영님이 대상감이네요. 이런데 무슨 세상일까요? 글쎄요. 그런 아이디어가 김무성 의원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참 대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를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현재수님, 명쾌합니다. 뇌가 넓으시네요. 현대 기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댓글쇼 여기까지만 좀 가볼까 해요. 여러분 끝까지 3,300여 명의 동접자가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댓글쇼 사람 점점 동접자 많아지는 거 느껴지죠?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리고 늘어나요. 안 나가시네요. 안 나가시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인원을 늘려주시면 5,000 되는 그날 저는 지금 노래 부를 준비를 완성하고 매일 물 한 개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짧게. 짧게. 부장한테 대들었어요. 그래서 예. 싸웠어요. 예. 그래서 도망쳤어요. 예. 이제 부장한테 아무튼 심한 저기를 하고 도망쳤어요. 아하. 종로 3가에 있는 단성사 극장 앞에 가서 영화라도 한 편 봐야겠다.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침 9시거든요. 아침 방송 끝나고 도망쳤으니까. 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극장에 줄 쓴 사람이. 아니 도대체 아침 9시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랬는데 댓글쇼 댓글쇼가 단성사 느낌. 네, 여기 지금 3,200분이나 현재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 재밌네요. 최명아님 구독합니다 이러셨는데 구독을 여러분 누르셔야 돼요. 지금 구독 그쪽이 빨간 불인 분들은 다 누르시면 구독 중 까만 불로 바뀌거든요. 구독 눌러주시면 댓글쇼 시작할 때 알람이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날 우리 이택수 대표가 이제 월요일마다 노래를 한 곡씩 하기로 하셨잖아요. 이분 약속 지키거든요. 못할 것 같던데 보기에는. 아니야 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예, 저랑 아무튼 약속은 지키셔요.
노래의 수준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요? 뭐 진짜 좀 못 허스키한 들으셨어요 월요일 날? 목소리여가지고. 아 노래 굉장히 잘하세요. 의외로 미성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네.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또 그런 게 있네. 구경 오세요 월요일 날. 알았어요. 궁금하면 구경 오세요. 월요일 댓글쇼는 이택스 대표의 노래로 시작한다는 그 공약 지키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감사드리고요. 행간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쭉 같이 가는 거죠. 퇴직할 때까지만. 아니 지금 이분들 앞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이 기다리는 청취자들 앞에서. 이제 근무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뭘 그러세요? 퇴직할 때까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딜을 해 보시든지. 저도 김어준만큼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후배들 앞에서 못할 말씀하시고 존경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딜 얘기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변상욱 대기자 보내드리면서 예,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종 어디 갔어요? 자 댓글쇼 벌써 20회입니다. 20회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또 11시에 올라가는 클립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종치면 박수 그러고요. 치셔야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